120%의 이자를 받아가며 전화로 무수히 욕설을 했던 사채업자는 광주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했던 담양경찰서가 유족들의 수사 요구를 무시하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유족들에게 법적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주장입니다. 올해 들어 광주의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4년간 55배나 늘었는데 부동산 침체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구 신공항건설의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도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사채를 쓴 뒤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담양의 한 4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연 100% 이상의 이자를 받아가며 전화로 무수히 욕설을 했던 사채업자는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최용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9일 담양의 한 주차장에서 4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빚독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밝고 성실했던 A씨에게 사채의 굴레가 씌워진 건 이미 수년째. 한 번 쓴 사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또 다른 사채를 써야 했고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비싼 차를 타고 다니기를 했어. 집 오면 금부락지라도 하나를 달고 다니기를 했어. 맨날 그놈의 빚 갚느라고 이자 돈으로. A씨는 매달 10% 이상의 이자를 냈지만 사채업자 B씨의 협박과 욕설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자고 있는 애기한테 전화해갖고 뭐하냐. 또 저녁에는 술 먹고 이제 욕하기 시작해. 내려가면서 욕을 어떻게 많이 한 거 아니야. 방을 치르고 내 돈 내놔로. A씨의 사건을 접수한 담양경찰서는 단순 변사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사채업자 B씨에 대한 수사에 나서 불법 행위를 밝혀내고 대우업법 위반과 불법 추심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C 최용석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A씨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 사건을 수사했던 담양경찰서가 유가족들의 수사 요구를 무시하고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했는데요. 담양경찰서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담양경찰서는 숨진 A씨 사건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채무 탓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돌아 휴대전화 녹취 내용과 주변 정황을 살펴봤지만 수사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또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권유했지만 유가족이 거부해 수사 종결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채무 때문에 자살을 했다 하니 나한테 오면 내가 사건을 해줄 수도 있고 고소장을 제출하면 그거에 대해서 진행할 수가 있다. 자기가 검토를 해봤는데 동네에서 못 알았다. 하지만 A씨 유가족 측의 말은 달랐습니다. 담양경찰서가 먼저 이 사건의 증거는 없고 법적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떻게든 내부로 법으로 싸움을 한번 해보려고 변호사도 보고 다 했는데 거기서 딱 자르게 말하던데요. 증거 될 만한 게 핸드폰에 녹음되지 않았다고. 경찰서에서 이거는 법적 처리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특히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피해자를 협박한 사채업자의 신분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택시기사분은 택시기사 전 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역사회에서 사채업자의 직업이 무엇인지 잘 알려져 있어 경찰이 모를 리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모르던가요? 전혀? 뭐요? 경찰이. 택시기사 하신 지가. 담양경찰서가 종결한 변사 사건을 광주경찰청이 6개월간 파헤쳐 실체를 밝혀냈습니다. 택시기사인 사채업자가 대부업법 등록 없이 A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챙기며 불법적으로 추심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A씨의 억울한 죽음에도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했던 담양경찰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올해 들어 광주의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수요에 비해 높은 가격 탓에 분양이 쉽지 않았던 건데 해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분양한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4월 말 기준 전체 380여 세대 가운데 362세대가 미분양됐습니다. 얼어붙은 시장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중도금 무이자 등 혜택도 내세웠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거 아예 문의 전화 없는데 지금 분양하는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는 분양가가 낮긴 한데 대신 이제 지리적인 위치가 좀 떨어지지 않냐 그거에 비하면 좀 비싸다 이렇게 좀 말들을 하고.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에 따르면 4월 말 광주의 미분양 주택은 1,721호였습니다. 한 달 사이 435건이나 늘었고 지난 20년 말과 비교하면 3년 4개월 만에 55배 급증했습니다. 올해 들어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등 분양 물량이 급증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아파트 분양 물량은 11,000호로 전년에 비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드러난 미분양 문제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광주에서만 6,000호에 가까운 주택 분양이 쏟아졌는데 이곳에서 발생한 미분양은 아직 통계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6월 광주 지역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68.2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소비 심리 회복에도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추가로 분양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신규 분양은 당분간은 조금 적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한다면 지금의 지금 미분양 세대들이 이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소진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요. 광주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급증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광주광역시와 현대백화점이 더현대 광주의 성공 전략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논의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여의도 더현대 서울을 방문해 장호진 현대GF홀딩스 대표이사와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등을 면담하고 광주 복합쇼핑몰 추진 전략을 협의했습니다. 특히 더현대 광주를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해 서남권 관광 거점으로 만드는 방안과 교통 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대구의 군공항을 이전해 만드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에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도 이전 유력 후보지인 무안과의 협의를 강화하는 동시에 특별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초과 사업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새로운 공항 건설에 따른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기존 군공항 부지 개발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사업 참여자를 구하지 못하자 TK 정치권이 나선 겁니다. 대구 신공항 특별법과 쌍둥이법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아직 이전 후보지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무안군, 전남도와의 협의를 우선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 개정도 당연히 필요합니다마는 더 광주로서는 급한 것은 이전 부지를 확정짓는 절차가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는 광주 군공항 특별법 개정 작업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지원 조항을 강화하고 국방부 중심의 법에서 국토부의 책임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입니다. 무안 지역에서 주민들이 50% 넘는 찬성률이 나오는 순간 바로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둔 상태입니다. 국회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는 대구 경북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광주 지역 중심의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이번 기회에 정부 지원은 물론 이전 지역 지원 내용도 대폭 강화해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목민포럼 소속 의원 18명이 나주 한전공대 등을 찾아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신정훈, 서삼석, 주철현, 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8명은 오늘 나주 한전과 한전공대 등을 찾아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선 공약으로 설립된 한전공대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등의 여파로 총장이 사임하고 예산 삭감 등의 위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쌀 품종 중 안남미로 알려진 장립종 쌀은 나달 길이가 길고 찰기가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 쌀 수요량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유명한 품종인데요. 일반 쌀 대신 이 장립종 쌀을 길러 수출 시장을 열고 기후변화 대응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의 한 논에서 늦어막하게 모내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논에 심어진 모는 일반 달립종이 아닌 안남미로 알려진 장립종 모입니다. 찰기가 없어 국수 제조에 적합한 품종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영농법인이 시범 재배를 하긴 했지만 일반 농가가 시범 재배에 나선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해남군이 장립종으로 수출용 쌀 전문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불안한 쌀 농사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이 쌀을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 근로자들에게도 이 쌀을 보급을 하고 또 더 나아가 많이 생산돼서 장기적으로는 수출까지 해서 기존 쌀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장립종을 유기농으로 시범 재배한 영농법인은 최근 즉석밥을 미국에 시험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쌀에 비해 생산량이 다소 적어 상품화가 쉽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장립종 재배가 가능하다라는 성과를 지금 거뒀고요. 저희는 지금 한 3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년 안에 그 수량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요. 실증 재배를 해온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장립종이 특히 침수에 매우 강해 이양 식유와 시비 등 우리 토양에 맞는 재배 기술이 갖춰지면 생산량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또 3년 이내에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근데 14일 정도까지 실험에 의하면 잠겼다가 물이 빠졌을 때 처음 딱 보기에는 죽은 것 같지만 다시 부활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육의 지연은 있지만 결국은 거의 같은 생산성을 보일 거로 예상합니다. 점차 아열대 기후로 변하는 환경과 남아도는 국내 쌀 문제와 맞물려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장립종 쌀. 머지않아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은 물론 수출기를 활짝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KBC가 주최하는 2024 로컬 콘텐츠 페스타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의 광역 기초지자체들이 선보이는 다양한 로컬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환영사와 기조연설로 막을 올리는 이번 행사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과 이벤트를 통해 관람객을 로컬의 매력 속으로 초대합니다. 김성진 광주 그린카 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열렸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를 상대로 과거 공공기관장 시절 총선 출마를 이유로 임기를 지키지 못하고 중도 사임한 전력과 경영능력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총선 출마로 사임했던 점을 반성한다며 2년 뒤 지방선거에는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고 임기 2년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사기 전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 당원 20명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도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고영호 후보에 대해 2번의 사기 전과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 후보는 지난 1997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3대 가족이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에 대한 병역 명문가 증서가 수여됐습니다.
광주 전남지방병무청은 오늘 광주 동구의 한 호텔에서 병역 명문가 증서 수여식을 열고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82개 가문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국민에게 존경받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1년째 병역 명문가를 선정하고 있으며 광주 전남에서는 올해까지 490개 가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주지방세무사회가 제50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성후 회장은 세무사회 활동 상황을 보고하고 회원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회원들 간의 친목을 다졌습니다.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광주와 전남북 회원 세무사 850명과 임직원 5,000명이 활동하고 있는 조세 전문가 법정 단체입니다. 황제노역 논란 이후 수년 동안 해외 도피 행각을 이어가며 자신의 탈세 혐의 재판에 불출석 중인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 씨가 또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늘 특가법 위반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 대한 공판에서 구인영장 발부 등의 범죄인 인도 절차와 소환 절차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의 법률 대리인은 허 씨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탓에 당장 귀국이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허 씨가 4년 10개월 동안 불출석하면서 귀국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분산에너지법 시행일인 오늘 국회에서 관련 포럼을 열고 에너지 수도 전남의 본격적인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대한민국 분산에너지 수도 전남 포럼을 열고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맞춰 전남 산업구조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칠 주산지인 완도군에 황칠 복합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신지면 송곡리에 건립된 황칠 복합체험센터는 황칠 가공과 유통, 출하 시스템이 구축됐으며 황칠 판매와 마케팅, 농가 교육 장소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완도군의 황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세계보물 K 황칠대전이라는 주제로 황칠 공예전을 개최합니다.